처음에는 고객을 이제 만나서 차량 검수하기 전에는 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모르는 사람한테 차를 파는 거기 때문에 서로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손님한테 이제 설명을 잘 해드려야지 손님이 이제 이 스텝을 이제 밟아가야지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차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거기에서부터 이제 마음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선 차 얼마예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돼서 단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손님하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세미 정장식으로다가 최소한의 이제 예의는 갖추고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리고 뭐 이런 계약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서류처럼 해가지고서는 가고, 그 다음에 고객님한테 처음에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인사. 그 옛 어른이 그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아까 전에 서부장님 뭐라 그랬어? 인사를 했는데 계속 한대잖아. 한 20번은 한대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거를 거울을 보면서 조금 연습할 필요도 있었어. 전 처음에 안녕하세요. 막 예전에 막 친구를 만나듯이 되게 이렇게 좀 반갑게 이제 맞이해 주면은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놓을 테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차부터 확인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고객이 이제 뭘 생각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차는 구매하셨냐, 뭐 신차는 나오시냐, 뭐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퀘스천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은 꼭 차를 팔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꼭 안 팔아도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런 질문을 이제 몇 가지를 던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라고 이제 좀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런 거 없으면은 제가 좀 이 자동차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1번서부터 10번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그냥 읽어드리면 돼. 양도인은 갑이 되시고요. 양수인은 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양도인은 이제 선생님 되시는 거고, 양수인은 제가 되는 겁니다. 안경 좀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네. 그러면은 이제 소유권, 이번에 이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지?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요거 이제 2번은요, 서류는 저희가 이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등록증하고 차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번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행정처분 또는 뭐 기타 행정상의 하자,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거겠지. 말하자면은 뭐 압류나 뭐 그런 행정상의 이제 문제니까 이런 거는 좀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좀 원부조회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는 원부조회도 좀 미리 가기 전에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손님한테, 고객님한테 보니까 깨끗합니다, 아니면 뭐 주정차 위반이 하나 있네요, 아니면 뭐 요런 게 좀 압류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미리 넌지시 알려드리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이제 5번이 이제 고객님한테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4번은 자동차 고장 또는 불량 및 단수 교환, 그 판금 사유로 가백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수 후에는
이게 이제 인수 후에는 뭐 차 가져와가지고 이렇다 갔다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건 허위 그쵸. 들린 거라고 말소 안 해준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원팀 회사에 있으면은 나는 여기서 일을 못해.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지. 판금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차를 가져왔는데 가지고 와서 다른 게 발견이 돼서 고객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뭐 말소가 안 돼요, 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허위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허위가 아니라는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좀 해주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 뭐 우리 대표님이 뭐 그 유튜브 가면은 원팀 무역이라고 거기 보시면 다 나와 있다고 그렇게 또 어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단 이제 침수 차량은 이제 법적으로다가 사고팔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출도 이제는 못하게 막아놨어. 그런 건 당연히 이제 폐차장으로 가서 뭐 부품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누르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유사거래 차량은 왜 제외라고 적어놨냐? 이 리프트로 떠가지고서는 좀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다 뜯어서 못 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분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 속이고서는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믿고 거래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이거는 뭐 보험 조회도 우리가 물론 하고 차도 꼼꼼히 봐야겠지만은 큰 데미지가 있는 유사고 차량은 서로 간에 이거는 인지를 해 주셔야 된다. 유사고가 있으면 유사고라고 좀 말씀해 주시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인수할 때서부터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운행자로서 책임져야지. 그렇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어필을 좀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말소는 3일 이내, 당연히 3일 이내에 해 드려야지. 그리고 활보금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고 7번. 그 다음에 뭐 이거 8번은 이거를 이제 그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기 조항 이외에 각각은 특약사항을 기재한다. 뭐 인도일이 늦어지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들은 9번에 이제 적으면 될 것 같고 10번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표준 재무 상태표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증 4번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비사업용 확인서는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 본인 사실 확인 증명서가 있으면 되겠다. 요걸로 다 요즘엔 사업자 등록증 4번은 받지는 않고 비사업용 사실 확인서하고 그 다음에 그 본인 사기를 확인서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고객하고 아무래도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 컨택을 이제 좀 많이 해야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후배님이 얘기했듯이 저 언제 진짜 테이크아웃 할 거야?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커피도 우리가 같이 한 잔 마시고 다음 주 그리고 언제? 다음 주 언제? 식사도 대접해 드릴 수 있으면 대접해 드리고 최대한 기분을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기분을 좀 잘 맞춰 드리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감가 사항이 있더라도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좀 유두리 있게 얘기를 해서 좀 우리가 손해 안 나게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사람을 통해서 바이럴로 또 다른 사람이 차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뢰를 뭐 차만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신뢰도 주고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310만 앞으로 원 장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 이 사람하고 말소증을 보내거나 뭐를 그 사람하고 다시 통화할 때 다시 한번 조금 기분 좋은 멘트나 아니면 뭐 작은 뭐 쿠폰이나 스타벅스 쿠폰이나 뭔가 이런 걸 남겨서 뭐 리뷰를 남기던지 아니면 나의 어떤
그 크레딧을 계속 쌓아가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스텝을 좀 밟아 가야 된다라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손님하고 이제 만났을 때 거래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봤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일단 매매 계약서만 작성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받아올 게 그거 안 갖고 와서 파란 색깔? 등록증 사본이랑 이런 거는 다 이제 온라인 차에 있어? 메일이나 이런 걸로 폰을 받으면 되는 거죠. 따로 그 자리에서 받아올 거는 없죠. 아, 그 자리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뭐 찾으세요? 컨트락 없나 거기? 컨트라. 여기 자,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차량을 매입을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서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차주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차주. 차주. 그러면은 원래는 차주가 맞는지를 알려면 갑부조회를 해야 되는데 갑부조회. 갑부조회라는 거는 차주가 일치하는지 차량이랑 이거는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혹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도 마찬가지. 아니면은 그 어차피 신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 차량 등록증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 차량 등록증이 없다. 그러면은 그분의 이제 신분증을 받아서 차량이랑 그 신분증이랑 대조를 해서 갑부조회를 해봐야지. 왜냐면 등록증을 숨기고 신분증만 보여주고 누구 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해서 끌고 오게 되면은 나중에 말소도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그런 지금 당근에서도 굉장히 그 사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 차량이 아닌지 원부조회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부조회. 그럼 갑부조회, 원부조회를 하기 위해서 차량 등록증이랑 신분증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받아오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차량 등록증하고 신분증이 있으면 보통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좀 알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신분증하고 등록증을 위조를 하면은 이건 죄가 크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만약에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만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원본은 신분증은 사실 찍어야 되고 차량 등록증은 원본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제 말소가 되고 만약에 이제 정말로 분실을 했다 하면은 재교부를 받으면 되거든요. 저희도 재교부를 받을 수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차주한테 이제 받는 게 좋지. 그래서 그 당일날 차 등록증이 없다 했을 때는 신분증하고 그를 주소랑 받아서 차량이랑 갑부조회를 한번 해봐야 돼. 진짜 실제 이 차주인지 아닌지 그리고 송금도 차주한테 해야 되니까. 신분증은 뭐 사진만 찍어가지고 가져오는 그건 또 곤란하니까. 그리고 외국인 신분증은 앞뒤를 같이 찍어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그 뒤에 유효 날짜를 봐야 돼. 안 그러면 차량 말소가 되질 않아. 그리고 원부조회는 여기에 이제 압류, 저당을 이제 잘 확인해야 돼. 이건 뭐 차 가져왔는데 압류 저당 많아가지고 또 이게 서류상 이제 말소가 안 되면 너무 힘든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차는 이미 탁송을 올렸는데 저런 거를 뒤늦게 이제 확인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아마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부조회는 항상 정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나 밤에라도 나한테 물어봐도 되고 항상 24시간 연결돼 있으니까 보통은 저기 시간이 9 to 6로다가 저기 오피스가 그 이제 사무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내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실제로 뛰는 딜러분들이 진짜 새벽이고 밤이고 이게 언제든지 이게 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뒤에서 서포트를 해준다는 의미는 내가 24시간 동안 그 서포트를 해주는 거야.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내일 토요일 날 이제 당연히 해주지. 만나는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어디든 다 해주지. 손님께서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차량 등록증, 신분증 찍어서 보내드리면 되는 건가요? 본인 차량 등록증, 신분증 보내주면 원부 조회를 내가 해주지. 그 거래가 안 됐을 시에는 차량 등록증만 찍어서 보내주면은 원부 조회는 해주겠다. 차량으로다가 이제 조회를 하면 되니까 번호로다가 차량 번호만 먼저 줘도 저희가 이제 조회가 되니까 차량 번호만 미리 그런 게 있으면은 출발 전에 원부 조회 정도는 하고 가는 게 좋다. 조회. 그럼 제가 지금 해야겠네요. 하고 가야겠네요. 네. 그래 이제 원부 조회하는 방법이 저기 이제 원부 조회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부 조회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갑부 조회는 정부24 들어가면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직접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원부 조회는 중고차 협회에서 받으면 되니까 중고차 수출 협회. 저희 가입을 해놔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부 조회는 뭐 정부24 가서 본인들이 해도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사업자 조회도 가능해요. 사업자 조회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동차 등록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업자 조회. 그것도 갑부조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아니 갑부 조회랑 틀려요. 사업자 조회. 사업자. 네, 사업자가 있다 없다 이게 나와요. 있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이랑 본인 사실 확인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사업자까지는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그 요즘엔 비사업용하고 그 다음에 본인 사실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각각.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서류를 갖다 줄 때 뭐가 필요해? 그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 그리고 신분증 4번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만약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그리고 공지사항에 적어놨죠. 입금증. 입금증. 이게 금액이 동일해야겠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있으면 뭘 받아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아니지. 본인 본인 확인. 사실 증명. 사실 증명. 그 다음에 비사업용 사실 확인. 거기 위에다가 공지사항에다가 다 이거는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다가 그렇게 하고서는 그 실장님한테는 뭘 해야 되냐면 뭘 갖다 줘야 되냐면은 지금 신분증 사진, 등록증, 매매계약서, 입금증, 본인 사실 확인서, 비사업용 확인 이거를 갖다 줘야 되고요. 이 본인 확인 사실증명서랑 매매계약서는 원본을 갖다 줘야겠죠. 네.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판매가 됐다 그러면 매매 그 계약서, 컨트랙 같은 거, 그 차량 사진 왜 탁송 때 올라왔던 사진 있죠? 그거 같이 해가지고서는 그 저기 단체톡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컨트랙도 바이어와의 컨트랙도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방금 전에 이제 그 서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대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야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면장을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거든요. 돈도 안 받았는데 면장을 끊어주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실장님이 말하자면은 면장을 끊는 최종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네. 어떤 쪽 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좀 항상 이런 서류 문제나 이런 거는 실장님하고 또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제 매입할 때의 그 과정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다음 수업에는 제가 판매하고 난 후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딜러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입이에요. 매입하고 사가지고 오고 판매 바이어한테 하고 나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 돈을 받게 되면은 모든 정산은 이제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냥 서류는 실장님한테 맡기면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이후에 조금 어떻게 스텝이 되는지도 나중에 좀 시간이 될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